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씨가 드디어 정식으로 피의자 입건이 돼서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네요. 네, 이로써 윤석열 씨,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장모님까지 모두 다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장모님은 감옥 갔다가 잠시 풀려났고, 아무튼 세 가족들이 다 네, 법의 심판대 위에 곧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음을 공수처가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좀 주로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가 이제 네거티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나무라면서 막았던 그 비화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 뒷이야기를 제가 아직까지 못해드렸는데 그거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를 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 후원 계좌 밑에 적어놓는 거 여러분 많이 참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허재영 기자를 응원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많이 이용해주시고, 그리고 산삼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추석 이제 명절 선물들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시면 산삼 그 원래 그 원 기본 제품에다가 원료삼 2뿌리가 함께 옵니다.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잘근잘근 씹어 드세요. 몸에 좋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지금 함께 진행 중이니까 산삼도 좀 많이 지금 추석 선물용으로 많은 구매를 해주시면 허재영 기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좀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재미난 뉴스가 있었어요. 온갖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려 온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 극우 유튜버라고 해야 될까요? 강용석 씨, MBC 전 김세희 기자,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방송인데 경찰의 체포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 관련해서 이제 그 미투 이런 거 같은 지들이 좀 터뜨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튼 명예훼손이다 이래가지고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경찰이 그렇게 불러도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10번 불러도 안 나갔대. 아니, 니들이 뭔데 안 나가.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원래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경비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 답변 같은 것만 받고도 경찰이 끝내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이낙연 때문에 곧 가서 경찰 조사 받아야 됩니다. 서면 조사를 안 끝나요. 네? 천안함 관련해서 무슨 단체에서 제가 천안함 무슨 함장 모욕했다고 저 또 고소해가지고 그것도 저도 경찰서에 또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전화 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통화하겠어요? 언론 탄압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고소가 들어온 걸. 그럼 경찰이 어떻게 조사는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전화가 오길래, 저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다 그렇게 하고 출석을 합니다. 에? 아니, 불체포 특권은 기자에게 없어요. 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런 인간들은 지들이 뭔데 경찰 출석을 안 해. 그래가지고 하도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그냥 붙잡혀 간 거예요.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어요. 근데 잡혀가면서 그냥 뭐 언론 탄압이다. 자기들이 뭐 조국 문제 제기하니까 잡혀가는 거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유튜브 생방송하고 또 한 몇천만 원 돈 땡기고 막 그런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이런 애들 때문에 유튜버들이 욕먹어. 저까지 도매급으로 같이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 유튜브는 왜 이런 애들 이렇게 정지 안 시키나 몰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튜버들 탄압한다. 강용석, 김세희 붙잡아가는 거 봐라. 김영호 기자, 그런 거 보라. 혹시 막 그런 게 돌아다니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조사받으러 그냥 가면 아무 일 없이 끝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지들이 안 간 겁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래서 붙잡혀 간 거예요. 물론 바로 풀려났지만. 그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짧게 논평해드리고.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주중에 홍익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그 폭로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홍익대 미대 교수가 아주 질 나쁜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학생들한테, 너 나랑 언젠가는 좀 성관계 좀 하게 될 것 같지 않냐? 날짜 좀 잡자. 이러면서 세상에 성희롱을 하고 나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잠자리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우시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거 당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드러나는 거는 정말 못 견뎌서 이거를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정말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 A 교수란 사람 누군지 제가 파악은 했는데, 파면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사건을 한 번 더 가져온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반인륜적인 여학생들 상태로 어떤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여성단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니 벌써 나라가 두 번 뒤집힐 만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사건 때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무슨 조금만 추문이 벌어지면 난리가 났잖아요. 언론들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제가 이 홍익대 이 관련 무슨 공동행동 이런 이제 단체를 보는데 학생회 예술 여성단체로 이렇게 구성은 돼 있대. 그래서 여성단체가 있다고 그러길래 내가 방송 준비하기 전에 여성단체 홈페이지들 여기저기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어떤 곳도 진지하게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난리가 난 곳이 없어. 이렇게 차분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여성단체가 이거 이름만 빌려주고 그냥 우리 함께 합니다. 체면 차린 정도로만 연대한 것 같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희가 추측하건대 이 A 교수가 친민주당 성향이거나 그런 교수였다면 벌써 여성단체가 난리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성단체가 왜 민주당을 어떤 게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 그러면은
그렇게 나를 세우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왜 그것과 관련 없는 거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전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여성단체가 무슨 뭐 정당의 하부 조직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됐어요? 저는 이게 더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성단체의 어떤 연대 수위가 막 달라져. 학생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덜렁 그냥 기자회견 하는데 이거 이름 정도 올려주는 거 여성단체. 이것밖에 도움을 못 받아. 예, 벌써 막 기자회견 열고 뭐 피해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뭐 구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단체 뭐 하고 있어요? 짧게 이렇게 논평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진중권 이 아저씨 진짜 참 이제 방송에 언급도 하기 귀찮아. 근데 할 건 해야죠. 진중권 교수가 전 동양대 교수죠. 이분이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끝나가지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곧 재판에 회부가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동양대에서 장경욱 교수라고 있어요. 이제 정경심 교수 편에서 이거 표창장을 위조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조민양은 동양대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수들도 굉장히 고마워했다. 막 이런 증언들을 막 하신 분이 있어요. 동양대 장경욱 교수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진중권 교수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허위 폭로다. 뭐냐면 정경심의 감독 아래 장경욱 교수가 주연을 맡고 K 교수가 조연을 맡고 나머지가 엑스트라로 출연한 거다. 장경욱 교수의 허위 폭로 정점에 정 교수가 있다. 요런 내용으로 장경욱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뭐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이건 진짜 팩트도 없고 뭐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막 싸질러 이 사람. 근데도 왜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 끊임없이 이 사람은 출연을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 무슨 뭐 국민면접인지 뭔지 이런 패널로 출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습적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감옥 가셔야 돼요. 이 사람은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예전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문재인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해가지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근데 왜 진중권은 아무리 이렇게 막, 맨날 명예훼손하고 돌아다녀도 이 사람은 이렇게 멀쩡하냐고. 우리나라 법이, 심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또 박원순 시장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람 곧 이제 피소가 돼서 아마 이제 경찰서에서 또 받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 사자 명예훼손 건도 있어요. 진중권 씨, 당신은 방송에 나올 사람이 아니야. 얼른 감옥에 가세요. 얼른 감옥에 가서 이명박이랑 잘 친하게 지내보세요. 자, 국민대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뭐냐? 열린공감TV가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사실을 다 밝혀냈어요. 이거 열린공감TV의 특종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대가 이제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해가지고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뜬금없이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네. 만 5년 지난 논문과 관련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내부 규정이 있대. 그래서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단합니다. 논문 표절이 확인이 됐는데도 만 5년이 지나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안 하기로 했대. 대단합니다. 이거 뭐 유지 어쩌고저쩌고 오탈자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나 막 이런 데에서 막 그대로 막 문장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게 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논문 표절이 그냥 쉽게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안 하기로 했대요. 왜 그럴까?
그래서 조국 교수가 비꼰 거예요. 조국 교수도 이제 하도 우익단체들이 논문 표절 막 이런 거 막 트집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국 교수도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 뭐 이런 데 이제 회부돼가지고 조사를 열심히 받았어요. 근데 다 문제 없다고 이제 판명 났는데, 예, 서울대는 나를 1989년, 1997년 논문까지 예외 없이 본조사했는데, 서울대의 경우이긴 하지만, 국민대라고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조국 교수가 한마디 했네요. 국민대, 그렇군요. 여러분 참조하세요. 네, 박사학위 논문이든 뭐든, 대충 그냥 표절해가지고, 안 들키고 5년만 버티세요. 그러면 학위가 공짜. 네. 정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네요. 예, 국민이란 이름도 쓰지 마! 니네 자격이 없어. 예, 어디 나라 국민이 이래?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입학하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졸업이 훨씬 더 까다롭거든요. 예. 입학은 좀 더 상대적으로 쉽지만 정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졸업을 못해. 해외 대학, 유명한 유수의 대학들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정반대야. 그냥 입학만 그냥 하면 졸업은 논문을 뺏겨 쓰건 말거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나중에 문제 제기 와도 5년만 버티면 그냥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씨 말고도 학위 장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하나 둘씩 제보 다 들어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지금 이런 결정한 거 아닙니까? 국민대 그냥 K대로 가고 싶어. 국민이란 이름을 쓸 자격이 없어 이 대학은. 안 그렇습니까? 너무 부끄럽잖아. 참, 부산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10년 전에 그 조민 학생 입시 서류까지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입학 자격을 박탈하고 그러는데 학사 업무 방해했다고. 근데 왜 김건희 씨 논문은 5년 그것도 수요가 지났다고. 와 진짜 부산대가 정상인 겁니까? 국민대가 비정상인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비정상인 겁니까? 아유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윤석열 씨가 지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제 시민단체를 사주해서 고발하게 만든 의혹을 받고 있죠. 윤석열 씨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빠르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그 윤석열 씨가 의혹에 휩싸여서 조사는 받고 있는데 조사 대상이긴 한데 정식으로 형사 입건된 건 아마 지금 이게 이 건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고 나서 윤석열 씨 그리고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죠. 다음 달에 아마 이제 검찰 출석하게 될 것 같은데 장모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세 가족이 아주 똘똘 뭉쳐서 피의자 연대를 하게 생겼네요. 셋이서 지금 모여가지고 장모님 지금 풀려났죠. 작가 보석으로. 아마 열심히 회의하고 계실 것 같은데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윤석열 씨 참 그렇게 당당해. 공수처가 입건을 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랬대요. 입건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이랬대. 아니 어디다 대고 명령이야? 당신이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알아? 아니 그냥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유감입니다. 그러나 뭐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입건하려면 하시라고 하십시오.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국민의힘 면접 볼 때도 이거 뭐 국민 면접인가 이거 뭐 최근에 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저 쩍벌하고 있어.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다리를 모으고 좀 앉으라고. 뭐가 그렇게 맨날 자신만만이야. 국민 앞에서 좀 겸손한 모습 좀 보이면 막 어디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니? 아유 정말. 자 공수처가 지금 김웅
의원, 예, 지금 이 사람도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어요. 지금 이제 오늘 뭐 국회의원 이제 회관도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압수를 했는데, 김웅 씨가 본인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보자, 뉴스버스 쪽에 이 사안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결국 그냥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 폭로를 해버렸어요. 예. 김웅이 모를 수가 없네. 이분은 조성은 씨인데요.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끼웃끼웃하다가, 윤석열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탈한 사람인데, 최근에. 이분이 뉴스버스 쪽에 이제 제보자였던 거야. 이제 내용을 좀 듣고 보니까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제보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뉴스버스에 이제 아는 기자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텔레그램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여줬었대. 근데 쭉 보여주는데 기자가 손준성 검사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손준성 보냄 뭐 이런 그런 그 문구가 있잖아요. 카톡 그 텔레그램 그 메시지에. 그래서 손준성? 조성은 씨는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몰랐던 거야. 사실 법조 기자들 정도 아니면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뉴스 브리핑하면서 언뜻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사실 외우고 있던 검사 이름은 아니에요. 수사정보정책관?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인데 윤석열 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취합하고 보고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조성은 씨는 이제 손준성이 누군지 몰랐다가 뉴스버스 기자가 손준성? 아니 왜 손준성 검사가 직접 김웅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약간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뉴스버스 기자가 눈치 빠르게 막 취재를 한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다. 이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청탁해도 돼? 정치권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조성은 씨 이 제보자도 제보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뭐 좀 우연찮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논의를 하다가 이게 이런 사건이었어? 손준성 검사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검사였어? 이러면서 이게 확대됐다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제보의 경위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전 이거 같아요. 예. 김웅 검사가 조성은 씨한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예? 예. 이거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이 고발장 꼭 대검에 접수하세요.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왜 대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씨가 그때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추미애 장관의 어떤 검찰개혁을 함께 밀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곳에 접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검에다 꼭 접수하세요라고 김웅이 친절하게 코멘트까지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야, 김웅 씨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정말. 근데 김웅 씨가 휴대폰을 바꿨대요. 네. 그 공수처가 지금 현재 휴대폰은 압수를 했는데 그 바꾸기 전에 휴대폰은 압수를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김웅 씨, 말로는 그냥 정기적으로 휴대폰을 바꾼다. 네, 내가 이번 꼭 수사 때문에 휴대폰 바꾼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왠지 거짓말 할 것 같은데요. 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그 통신사에 그 휴대폰을 언제 바꿨는지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통신사까지 압수수색하면, 만약에 최근에 휴대폰 바꿨으면, 네, 증거인멸하려고 휴대폰 바꾼 거고, 진짜 몇 개월 전에 바꾼 거면, 네, 그러면, 참조할게요. 네. 아이고, 김웅, 네, 윤석열 손잡고, 오늘 감옥에 가세요. 에휴, 정말. 질 좋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 한 명 나왔다 싶었는데 너도 그렇게 똑같냐? 예? 자, 뉴스백 브리핑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2부까지 봐주세요.